유권자로서 보면은 재정 안정론자일 것 같아서 아마 저를 선정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사실 재정 안정론자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 재정 안정 지금 현재 보면은 상당히 논의가 재정 안정 문제하고 또 하나는 그 소득 대체율 그래서 노소득 보장 두 개에만 너무 그 집중이 돼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국민연금 이사장 시절에 계속 그 아이들로부터 질문받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청년 세대들. 그래서 이 국민연금 안 내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까지 많이 듣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부터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뭐 최근에 저쪽 여당 측에서 우리가 또 세대 간 그 공정성, 공평성, 뭐 형평성 이런 얘기를 들고 나와요. 네, 그거하고도 좀 약간 맥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너무 이제 재정 안정성이나 그 노소득 부장 여기에만 포커싱이 돼 있는데 저는 그 세대 간 공정성, 형평성 문제를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왜냐면은 우리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 가능하고 또 존립하려고 하면은 신뢰가 우선이거든요. 근데 이 신뢰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폰지 사기 이 아이들로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시절에도 내가 이 돈 내면은 과연 나중에 탈 수 있나요? 앞에 사람들 다 타고 나중에 돈 고갈되면은 내가 어떻게 탈 수 있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 답변을 항상 얘기할 때 국가가 보장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라든지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도 자신이 그 당시에 별로 없었던 그런 사안들입니다. 아이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것, 과연 국민연금을 탈 수 있을까? 또 하나는 그 세대 간 그 형평성의 문제인데, 앞세대, 기성세대들은 더 훨씬 많이 내고, 많이 받으면서도 부담은 좀 적게 했다. 그런데 나중에 자기들 몫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다. 차라리 국민연금이 없이 각자 알아서 그 살아가는 그런 게 맞지 않느냐. 국민연금을 굉장히 그 기피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거는 그 하필이면 그때 누굽니까? 국민의힘의 그 일부 의원이 연금 청년 행동 친구 하고 토론회 하면서 나왔던 자료들인데요. 여기서 뭐 저는 여기서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가 반드시 맞다라고는 얘기를 안 합니다. 다만 우리 보통 사람들 기성세대나 우리 또는 공론화 추진 과정에서 나왔던 그러한 그 설문조사 결과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 국민연금에 대한 인식이 아주 굉장히 큰 차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의 고민도 한번 이해해 봐야 되겠다. 우리가 두 번의 개혁을 했죠. 그 98년도에 한 번 하고 또 2007년도에 그 중간 민주당 정부에서 했는데 아까 김현명 교수님께서 그 특히 두 번째 개혁을 할 때 그때 문제에 대해서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퇴직금 전환금 문제가 그 국회가 어느 과정에서 이게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IMF 저기 하면서 그때 그 외환위기 시절에 국민연금 그 개혁을 하면서 퇴직금 전환금이 사라진 것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그 개혁, 노무현 정부 때 한 개혁에서 지나치게 소득 대체율을 낮춘 부분, 그게 뼈아픈 실책이다. 차라리 그 대신에 음, 보험료를 좀 그때 많이 인상을 했었어야 되는데, 가능한 만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인상을 하는 방안을 택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소득 대체율을 그 삭감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세대 간 불공평, 형평성의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사실 깎는 게 보면은 70%에서 60% 깎을 때는 내릴 때는 한 번에 내렸고요. 그다음에 2007년도에 60%에서 지금 40%로 내릴 때는 한 번에 안 내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는 이게 어딥니까? 50 몇 퍼센트죠?
2008년도에 일부 내리고 그다음부터는 순차적으로 0.15%포인트 증가. 그래서 계속 그 내리게 됐습니다. 지급배수관에서 1.8에서 1.5, 1점, 이건 지급배수가 아니라 참, 그때 조정을 했던 게 이겁니다. 앞에 보면은 연금 지급액 계산을 할 때, 그걸 뭐라 그러죠? 지급배수가 아니고 앞에 있습니다. 2.4를 곱해줬던 거를 이 마지막에 지금 비례상수, 1.2, 비례상수. 비례상수. 이 비례상수가 보면은 결국은 이게 소득 대체율을 결정해 주는 건데 2007년도까지는 1.8이었다가 2008년도에 1.5로 내리고 그다음에 1.5에서 1.2로 갈 때는 연차적으로 거의 20년에 걸쳐서 이걸 쭉 내려갑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기성세대들하고 미래세대들과 하의 저 연금 보장 지급 수준 이게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이쪽에 앞에 있던 보험료는 기성세대는 적게 낸 반면에 또 이 소득 대체율 연금 지급 수준은 기성세대가 높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죠. 그래서 그걸 한번 이거는 제가 시산을 해본 겁니다. 시산을 해봤는데 이 비례상수가 보면은 1988년은 나이 관계없이 1988년에 가입하고 40년 무조건 같은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A값, B값은 그냥 우리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같은 값으로 10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해본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례상수의 평균이 88년 가입자 40년 하면은 1.74, 2008년도에 가입하면 당연하게 1.2가 되겠죠. 이게 보면은 이 기성세대에 비해서 한 70% 정도밖에 못 받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설계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연금 수익비도 보면은 이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그때 초기에 90년대 이전에 임금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차이보다 훨씬 더 납니다. 그리고 2008년 가입자는 우리들이 이론적으로 하면 한 1.8 정도 자기 연금 수익비가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88년 가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4배, 소득 수준에 따라서는 7배, 8배 이렇게 받게 돼 있죠. 굉장히 이 미래 세대와 현 세대 간의 급여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보면 항상 볼멘 소리 하는 게 그들이라는 거는 이제 부모 세대를 얘기합니다. 더 적게 내고 더 많이 받고. 그런데 사실은 보험료 인상은 좀 그때 좀 했어야 되는데 못했거든요. 근데 보험료 인상도 안 하더라. 이런 얘기들 불만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면은 이거는 제가 연도별 출생아 수를 한번 해본 겁니다. 70년대 초까지는 한 100만 명 이상 우리가 태어났었고요. 그리고 현재 경제를 떠받치고 가는 세대가 보면 평균적으로 한 84만 명 태어난 세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 세대는 40만 명, 46만 명, 또한 30만 명 내외 이렇게까지 출생한 세대인데요. 결국 이때 베이비붐 세대가 앞으로 다 연금 수급자가 되고 이쪽에 미래 세대는 연금 가입자가 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근데 가입자가 이쪽에 수급자들을 떠받쳐야 되는데 이게 인구 구조상 굉장히 어려운 그런 저기가 됩니다. 베이비붐 세대를 그리고 더 많이 받는 베이비붐 세대를 많이 태어난 세대를 굉장히 줄어든 그런 미래 세대가 그거를 지금 떠받쳐야 되는 그런 결과가 지금 앞으로 닥치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지금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서 크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요거는 우리 청년 중에서 제가 친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운용 수익률 1%를 더 이번에 가정을 해서 추계를 했거든요. 근데 1% 운영 수익률 1%를 더해서 추계한 근거가 뭐냐면은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 있을 때 기준 포트폴리오 제도를 좀 도입하자. 그래서 국민연금 운영을 보다 적극적이고 좀 과감하게 신축성 있게 운영토록 하고 그러면은 수익률도 더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고 실제 올해부터인가 아마 이 기준 포트폴리오 제도가 도입이 됐을 겁니다.
실제로 근데 기준 포트폴리오를 도입했을 때 얼마만큼 더 수익이 날 거냐에 대해서는 검증된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준 포트만큼 더 적극적으로 투자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리스크를 감소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검증되지 않았는데 굳이 여기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연금 재정 추계할 때는 1%를 이걸 더 플러스 알파로 해서 추계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라고 하면 운용 수익률 1%면은 금년도에 국민연금 그 기금 자산이 1200조다. 1%면 얼마입니까? 12조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국민연금 보험료 수입이 1년에 50억에서 50조에서 60조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거의 9% 걷는데 5, 60조 들어오면은 12조면은 한 보험료 수입의 2%까지도 이게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근데 지금이 그렇지 조금 더 연금이 더 성숙해 가면은 이 1% 운용 수입의 결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민연금의 정확한 재정 상태를 추계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어떻게 뭐라 할까요? 이 교란 요인이 전 됐다고 그렇게 봅니다. 너무 무리하게 운용 수익률을 가정을 여기다가 집어넣더라.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 국민연금 연평균 운용 수익률 옛날엔 높았습니다. 88년도부터 90년대까지. 왜 그러냐면 그때는 주식 투자 안 하고도 은행에도만 맡겨놔도 8%, 9% 이자가 나오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때 초기부터 현재까지 누적 운용 수익률을 하면은 꽤 그래도 높은 걸로 나오지만은 최근 10년치를 놓고 보면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무리한 가정을 해서 결국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압력을 좀 회피한 게 아니냐 그런 오해를 좀 사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소득 대체율이 도대체 42%다, 45%가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 얼마나 중요한 거냐? 원래 특히 기성세대들을 보면은 40%까지 낮추기로 하고 나서는 지금 아직 40% 가지도 않았거든요. 28년도 돼야 40% 가는데 그냥 이제 더 이상 안 줄이고 가겠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그 효과도 보면은 누가 보느냐 하면은 바로 기성세대들이 봅니다. 그리고 또 소득 대체율 1%를 높여주면은 지금 보면은 미래 세대 우리 청년들 보면은 그 연금 그 소득 대체율 40%에 40년 가입한다 하더라. 35년 뭐 이래 가입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100만 원 조금 약간 넘게 받는 수준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1% 올리면은 한 0.5% 정도, 아니, 5% 정도 더 늘어나겠죠. 100만 원이면 5만 원 정도 더 들어오고, 45%가 되면은 아마 한 12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가 아마 더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게 소득 보장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할지,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인지, 그런 것들을 의문을 많이 갖습니다. 차라리 본인이 내는 돈에 비해, 내는 보험료에 비해서 실제 급여, 수익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가 더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지금보다 더 손해보느냐, 아니면 이익 보느냐,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는데, 특히 그 기성세대들의 보험료 부담을 어떻게 가져가 주는지, 이런 것들을 관심이 더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세대 간, 그러한 세대 간 불공정, 불평등, 형평성 이런 것들을 더 높이는 방안이 돼야 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다음에 보험료를 4%포인트 인상한다고 했는데요. 소득 대체율 45%면은 사실상 보험료율 4%포인트 인상했는데 그중에 2.5%를 상쇄해버리는 겁니다. 대체로 보면은 소득 대체율 1%에 상당하는 게 보험료로 보면 0.5%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은 1.5%에 불과하다. 그다음에 또
보험료를 그 세대별로 차등 인상한다고 했던 게 사실은 세대 간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했는데 과연 그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가 되는지, 현재는 어느 정도의 그 보험 그 수익비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이렇게 했더라도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불신합니다. 왜냐하면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자동 조정 장치도 도입한다 그랬는데, 조정 장치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이 자동 조정 장치의 직접적인 그 영향권에 드는 거는 또 미래 세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 세대보다는.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또 저항, 또 부정적인 인식,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그다음에 이제 김현명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있는데 GDP의 1 내지 2%포인트 정도, 그 정도 수준의 국고 지원이 되면은 아마도 그 나중에 그 부가식으로 전환했을 때 필요 보험료율이 더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 재정조차도 제가 보기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지금 정부에서 장기 재정 추계할 때 보면 2060년, 70년 되면 꼭 버틸 수 있는 것처럼 한 80% 정도 그 재정 적자 국가 채무 비율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그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신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예정처 추계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예정처 추계로 보면은 207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채무 비율이 173% 올라갑니다. 근데 단순하게 1%를 아무런 재원 대책이 없이 추가적으로 국민연금에 부과한다라면은, 지원한다라면은 45년간 지원하죠. 그죠? 25년부터 70년까지. 그렇게 됐을 때 그냥 누적적으로 1%씩만 더하면은 45%가 국가 채무율이 올라갑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아니한다라면은 특별한 그 재원 대책도 함께 가야 된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 장기 재정 추계 전망, 여기에 대해서 시사하는 거는 사실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이 됐든 아니면은 조세 쪽에 수입을 어떻게 하면 늘리는 방안, 그래서 증세가 같이 거론이 돼야지 이게 지속 가능한 재정이 되고 국민연금도 증세가 됐든 아니면은 보험료율 인상이 됐든 그렇게 해야지 이게 지금 우리 지속 가능하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상당히 지금 4%포인트 올린다고 그랬는데 사실상은 그래 놓고 마치 6% 정도 인상한 것 같은 효과를 내느냐고 우리 그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그걸 갖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숨겼다랄까요? 블러핑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랬을 때 나 솔직해져야 되겠더라. 필요 보험료율을 확실하게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보험료 인상은 자꾸 늦추지 말고 각적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느냐? 이건 그죠. 보면은 가입자하고 수급 제도 부양비라고 하는데요. 이때 보면 2068년 되면은 1.5명, 가입자 한 명이 1.5명을 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사태가 오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느냐? 필요보험료를 얘기할 때 우리 지금 그냥 대략적으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연금 수익비를 평균적으로 한 1.8에서 2.0을 보는데 필요보험료율은 18%가 돼야지 레이가 지속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가 되면은 1.5명을 과연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걸 짊어지고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 국민연금만 문제가 아니고 건강보험이 사실은 큰 문제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현재 평균 보험료율이 한 7% 정도 되는데요. 이게 보면은 이때 2032년 한 8년 뒤면은 이게 9%가 돼야지 지속 가능합니다. 수지 균형 맞춰주거든요. 근데 이 뒤에 그래프를 보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노인 인구 비중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보험료율이 우리 아이들이 부담해야 될 보험료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냐? 과연 감당 가능하겠느냐? 아이들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너무 뭐 많이들 보시는 자료죠. 지금 현재 보면은 노인 부양비가 한 2020년 기준으로 21%지만은 이때 한 2060년만 하더라도 90%. 보면은 거의 4배 이상 현재보다 노인 부양 부담이 많아집니다. 이때 가면은 30만 명 태어난 세대가 우리 베이비붐 세대들을 다 먹여 살려야 되거든요. 이 굉장히 무거운 짐을 갖고 가야 되는데 이거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이쪽 일반 재정 쪽에도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또 이쪽 그 건강보험에도 똑같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담들 우리 아이들이 지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그래서 제 결론은 사실 이렇습니다. 가장 그 좀 불만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그 저도 이 국민연금 재정 추계 그 1차 재정 추계할 때 그리고 2차 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도 개선도 참여했었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게 그겁니다. 진짜 그 아이들의 그 절박한 심정을 감안을 해서 우리 제도 개선 또는 개혁 방안이 나오는지 아이들 입장이라면 아마 좀 다른 방안이 나올 수도 있었겠다. 특히 저번에 그 2007년도 연금 개혁 같은 경우에는 진짜 아이들을 생각한다라면은 그러면은 아마 좀 다르게 생각 나왔을 거다. 차라리 아이들한테 맡기는 것이 맞다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은 지금 보면은 뭐 거의 마무리돼 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그 당부 그쪽 그 정치인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적당히 정치적으로 타협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그러고 2년 이상 끌어왔는데 지금 굳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적당히 미봉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 이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당장 좀 그만두고 다음 정부에 국민연금 개혁의 거버넌스를 좀 바꾸자. 아이들 중심으로. 아이들이 한번 제대로 공론화 과정을 좀 거쳐서 어른들이 하지 말고 그래서 한번 좀 하자.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저는 이제 국민연금 개혁을 얘기하면서 세대 간 연대라는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우리 그 기성세대가 어른 세대가 100만 명 태어난 세대가 1%만 더 우리가 부담을 하면은 미래 아이들 30만 명 태어난 세대한테는 3배의 고마움으로 다가옵니다. 이쪽 그 소득 대체율이나 소득 보장 수준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기에 상응한 재원 대책도 함께 책임 있는 재원 대책도 그리고 현재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많은 100만 명 태어난 세대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이때에 하루라도 빨리 증세가 됐든 보험료 인상이 됐든 착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아이들의 몫이 아이들을 통해서 한번 거론하면은 비행기가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제가 국민연금 이사장을 하면서도 이 국민연금 관련 재정 추계 관련 데이터 굉장히 그 불투명합니다. 왜 이렇게 숨기는 게 많은지요? 하다못해 그 가입자 수하고 수급자 수 우리 이거 하나 통계 얻는데도 엄청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국민연금 재정 추계와 관련된 데이터들은 그냥 전부 다 오픈해서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해서 한번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밑에 거는 그냥 제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데요. 새로운 세금이나 또는 보험료 부담 없이 이런 새로운 연금도 하나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더라. 지금 전국 우리 1년에 개인들이 그 소비할 때, 그것이 뭐 소비재가 됐든 내부 소비재가 됐든 소비할 때 그 발생하는 포인트가 한 4 내지 5조가 됩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점점 커지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발생하는 그
소비할 때 발생하는 포인트들을 현금화해서 개인 계좌에 적립해주고 그것을 다시 그 자산운용을 사에 맡기고 그래서 나중에 그 연금 형태로 지급받게 하는 것. 그나마 굉장히 아이들한테는 좀 도움이, 아이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 겁니다. 요즘은 굉장히 그 소비에 따른 그 포인트가 일반화돼 있으니까요. 몇 가지 제도 개선, 제도를 보완하면은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조 정도면은 지금 우리 5, 6조 정도 되면은 우리 보험료 수입이 1년에 한 50조, 60조 되거든요. 보험료 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런 규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연금 지급 수준 거의 한 음,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한 5%에서 10% 이상 그 정도까지는 커버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다 더 합쳐서 부모들이 이미 연금 수급자, 수급 세대면은 거기서 발생하는 포인트, 또 자녀들한테, 손자들한테 이렇게 또 이양을 해주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거는 저는 그 기획재정부 출신인데 우리 기획재정부 후배들한테 항상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재정과 관련해 장기 재정 축이라는데 우리나라가 우리나라가 2060년에 81%가 하더라. 그리고 또 잘하면은 성장을 높이면 64%가 하더라. 근데 현재 OECD 평균이 108이 100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정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자료를 추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정책처에서는 이게 185% 간다, 170, 180%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참고로 보면은 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 우리보다 훨씬 인구 구조가 안정적인 나라입니다. 출산율도 그렇고. 그런 나라도 미국 같은 경우에도 중립적인 재정 추이가 144, 조금 더 힘들면은 200 넘어간다고 하거든요. 200, 그것도 2049년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400%까지 국가 채무 비율 넘어간다고 그렇게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한 이 정도가 있거든요. 이쪽 오른쪽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훨씬 고령화 속도도 빠르고 세계 사회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를 겪고 있는데 어떻게 81%, 64.5% 간다고 이런 결과를 내놓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런 면에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 문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해답은 아무리 구조조정해도 이걸 극복하려고 결국 증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세 문제와 보험료 인상의 문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또 우리나라 사회복지 수준,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 수준도 높이는 방향으로 방향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들한테 맡기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